저희는 이제 측정 도구, 오케이. 측정 도구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3장 봐야 되니까 정말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1시간 안에 우리가 이거 다 봐야 돼서 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 지원에 대한 크롬바 알파가 신뢰도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항목은 어디서 출처되었는지 출처를 다 적어야 합니다. 다 출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구는 지금 논문의 11페이지를 보시면 통제 변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통제 변인 11페이지 펴졌습니까? 다? 김진우 선생님 오케이. 자, 통제 변인을 설명해 볼 텐데 제가 이 통제 변인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은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통제 변인을 넣어야 하는구나까지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통제 변인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연구 모형의 종속 변수는 직무 만족인데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일종의 독립 변수인데 얘네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이 독립 변수 말고도 다른 변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봉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직무 만족이 높거든요. 자, 그러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조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고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 변이를 선택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독립변수처럼 통제 변이를 분석할 때 독립변수처럼 다 집어넣어서 회귀 분석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통제 변이의 영향력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내가 나중에 분석할 때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를 선택할 때 통제 변이를 선택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자, 여러분. 자, 이제 논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장. 선행연구입니다. 자, 3페이지부터, 네, 지금 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 모형의 변수가 몇 개입니까? 변수가 3개죠, 3개. 맞죠? 그러면 이 2장의 이론적 배경은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절이 보통 변수의 개수만큼이 절이거든요. 자, 죄송한데 김수현 선생님 화면 좀 꺼주세요. 네. 자, 지금 자, 그러면 2장의 네, 절은 몇 개야 합니까? 변수가 3개니까 3개야 하는데요. 이거 한번 쭉 넘기면서 봐주실까요? 네, 절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그럼 변수의 개수보다 절이 1개 더 들어올 때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냐면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한 절을 넣습니다. 연구 대상을 한 절을 넣은 연구가 있고 안 넣는 연구가 있습니다. 넣는 연구는 어떤 때 넣겠습니까?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을 굳이 반드시 해야 될 때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구의 차별점은 연구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새롭지 않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지 않다는 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새로워서 이 연구는 새롭습니다.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굳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사회복지사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누가 지금 중요해요.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문단 단위로 살펴본다 그랬죠. 자, 몇 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3개 문단. 자,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의 주제어를 찾으면서 저희가 논문의 내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입니다. 자, 빠르게 읽고 1문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문단의 주제어가 뭔지 김진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강은학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네, 의료사회복지사의 과거 의미요. 네, 좋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사회복지사란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누군지,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은 뭔지, 의료사회복지는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의료사회복지사란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학위 논문으로 서 있으면 이건 최소한 한 3문단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주제어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쭉 읽어보면요. 의료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의료사회복지사 정체성의 혼란, 업무에서의 불합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근무 환경의 어려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 방향,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관리, 조직관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밑에 혹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읽고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형이 종속 변수가 뭡니까? 직무 만족입니다. 독립 변수가 뭡니까? 조직 지원입니다. 조직에서의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매개 변수는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다 머릿속에 넣으셨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모든 연구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한 줄 알아? 왜 중요한지 알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연구는 이 종속 변수가 다른 말로 하면 성과 변수.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변수는 전략 변수라고 해당할 수 있거든요. 전략 변수들. 자, 그런데 이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성과가 중요해서 이 연구를 시작해야 돼. 연구 필요성을 아까 1장에서 얘기할 때 실무적 필요성과 이론적 필요성 설명해야 한다 그랬죠. 실무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금 이게 의료사회 복지사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하는 실무적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종속 변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립 변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김지루 선생님. 종속 변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뭐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연구의 중요성은 성과가 중요합니까? 이 앞에 전략이 중요합니까? 사실 연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실무적인 필요성의 중요성은 성과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성과를 무엇에 의해서 올릴 수 있어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중요성은 이쪽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요. 자,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의 시작에 연구의 필요성의 실무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종속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여기서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끄트머리에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의료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과 어려움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인력관리와 조직관리 연구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했다가 중간에 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모든 이야기를 한 절의 전체 이야기에
문단이 3개가 나올 수 있고 5개가 나올 수 있고 10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물론 이 간격이 이렇게 했다 똑같이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큰 이야기로 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네.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서 1절의 끄트머리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까? 2절의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의료사회복지사의 조직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 다음 절이 뭐가 나온다고요?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이 문단, 그러니까 절과 절도 어때요? 교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이해됩니까? 이걸 끊어서 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네, 2절 들어가겠습니다. 조직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직 지원은, 자, 1문단은 조직 지원의 개념, 조직 지원의 역할, 조직 지원의 수단, 이런 게 나왔어요. 조직 지원이 뭔 줄 알아? 개념. 조직 지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조직 지원은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아? 약간 여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논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보다 조직 지원 이란과 관련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을 쓸 때도 최소한 몇 문단은 필요합니까? 한 3-4문단은 있어야 됩니다. 석박사 논문을 쓴다면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한 문단에 우겨넣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학술지라서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 문단 쭉 눈으로 읽어볼까요? 조직 지원은 많은 조직 지원 직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서비스직이나 감정 노동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감정도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입니다. 어쩌고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단 내용은 자, 1문단에서는 조직 지원의 개념, 조직 지원의 역할, 조직 지원의 수단,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 노동자, 사회복지사의 조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 누구라고요? 김진우 선생님?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 누구에 들어왔어요? 감정노동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참에 여기 위에다가 메모를 하시는데, 응?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키워드 확장이라고 쓰세요. 키워드 확장이라고 쓰세요. 자, 보세요. 제 설명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 자, 논문의 필수는 2가지라고 말했죠.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론적 배경은 기존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쓰는 건데, 자, 내가 차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차별화를 70%, 8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는 5%, 10%, 15%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구의 특성이 차별화가 어느 부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연구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료사회복지사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연구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없으면 칸을 비웁니까? 논문을 덜 채워서 논문을 내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돼? 내가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키워드 확장을 합니다. 자, 키워드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이 양반은 키워드를 뭘로 확장해야 돼요? 연구 대상이 새로우니 뭐를 키워드를 확장해야 돼요? 연구 대상을 확장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확장할 때, 키워드 확장할 때 어디가 포인트예요? 감정 노동자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변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매개 변수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키워드 확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정 노동자 그중에 사회복지사까지로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찾아서 여기다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왔다 칠게요. 조금 새로운 개념의 변수를 모형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수 개념을 확장해야 되죠. 변수를 확장한다는 말은 변수 개념을 조금 더 내가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좁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 개념보다 살짝 넓은 개념 혹은 이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변수를 확장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차별화된 포인트에서 백그라운드를 못 찾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하겠죠. 잘 못 찾겠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서 찾아야 된다고요. 확장해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분은 연구 대상을 확장해서 찾았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는 조직 지원에 대해서 이제 조직 지원의 본격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는데 조직 지원이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썼잖아요. 독립변수로 쓴 연구들. 조직 지원이 종속변수로 쓴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는 감정 노동자 대상으로 한 조직 차원의 연구에서 조직 지원이 어느 변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서 조직 지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 연구는 조직 지원이 종속 변수로 썼어요, 독립 변수로 썼어요, 김진우 선생님이. 독립 변수로. 독립 변수로 썼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했겠죠. 내가 내 연구 방향으로 향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조직 지원이 독립 변수로 쓴 연구, 종속 변수로 쓴 연구를 정리했다가 내 연구에서는 더 구체화시키면서 감정 노동자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이 독립 변수로서 연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 연구를 했는데 국내 연구는 잘 없고 국외 연구가 많아. 그런데 조직 지원이 어디다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직무 만족에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로 정리를 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직무 만족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봐봐요. 내용이 어때요? 큰 내용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가는데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내 연구를 향해 가요.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하고 독립변수 조직 지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는 조직 지원 자체만 설명한 게 아니고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가설에 대한 백그라운드까지 여기다 다 쓴 거라고요. 합쳐 썼다고요. 여기다가. 자, 3. 이제 직무 만족 이야기 나왔죠. 종속 변수. 자, 문단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직무 만족에 대한 내용은 자, 1문단. 자, 직무 만족이 뭐냐라는 정의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무 만족에 미치는 변수가 크게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할 때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직. 조직에서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효성이 어떤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 얼마나 이 조직에 있으면서 내 일을 좋아해라고 하는 건데, 내 일을 좋아해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그룹을 말해보라면, 조직 차원의 변수가 있고요, 개인 차원의 변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연구자들은 조직 유효성에 대한 종속 변수를 연구하면서 독립 변수를 조직과 관련된 변수들만 여러 개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개인 차원의 연구들만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변수를 정리하는 표를 어저께 엑셀 표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후보의 변수가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이 50개가 개별 50개로 보이면 내가 이거 주제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변수들이 덩어리져 보이면 내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해봐야지라는 감이 옵니다. 이게 단순화 효과인데, 이 단순화 효과를 다른 말로 구조화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조화의 변수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조직 변수와 개인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는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조직 유효성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 군을 중에서 두 가지 군을 모두 다 사용한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한 조직 변수 한 개를 선택했고요. 개인 차원의 변수는 스트레스 변수를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구분 지어지는, 덩어리 지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지, 구조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지 연구의 범위를 확 좁힐 수가 있어요. 구체화를 하는데 이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변수인지, 전략 변수인지, 드라이버 종류인지, 이게 유인 요인인지, 유인 요인 중에 조직 요인인지, 이게 개인 요인인지,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직 요인과 개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업별로, 두 번째 문제는 직업별로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정리를 하셨어요. 국가별로.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거기 지금 3절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국내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만족, 스트레스, 소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얘기가 나오겠죠. 자, 스트레스에 대한 문단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의 정의가 나오겠죠. 개념 빵 말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변수가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고요. 사회복지사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의료사회복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2장 이론적 배경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옵니까? 자, 안 옵니까? 모르겠습니까? 옵니까? 아, 예, 제가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제가 어제 2시간 강의, 오늘 2시간 강의했는데, 이제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커버를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 논문의 주제와 내 논문을 쓸 때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세요? 네.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서로 완전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데스크 리젝입니다. 서론을 못 쓰면. 아시죠? 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완전히 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1. 뭐예요? 연구의 필요성. 실무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까? 이론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까? 실무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다. 네, 실무적 필요성.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 선행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한 내 연구의 필요성. 이게 뭐예요? 합쳐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무적 필요성이 맨 앞에 오는데 이 앞에 네, 하나가 더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문단이 앞에 더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 필요성이 먼저 빵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뭐가 하나 더 있어. 영순위가 있어. 이 영순위가 있을 때는 뭐냐면 연구 대상을 쓰는 겁니다. 연구 대상 설명을 씁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죠? 왜? 중요하잖아요. 연구 대상이 차별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에 대한 문단이 아예 들어왔잖아요. 2장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설명을 빵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1문단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출연, 역할, 업무, 그다음에 맨 그 같은 1문단 안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썼습니다. 자, 제가 실무적 필요성을 종속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어요. 동기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어요. 김준우 선생님. 종속 변수는 그렇죠. 종속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죠? 자, 물론 이것도 모두 다 일관적이진 않으니까, 모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파악을 내 논문이랑 비슷한 논문을 파악하시면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직무 만족의 중요성을 빵 하고 쓴 다음에 이 문단에 들어와서는 조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직무 만족에. 그래서 직무 만족에 조직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싹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우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은 2장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서론의 요 문단에 있는 선행 연구가, 서론에 있는 선행 연구가 2장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새로운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장에 이 내용, 이 선행 연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야 돼. 그게 짝꿍이. 만약에 1장에 느닷없이 2장에 없는 선행 연구 갑자기 들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2장에는 왜 정리 안 했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2장 쓰고 1장 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약해서 쓰니까. 어쩌면 베껴서 들어오니까. 물론 똑같은 문장을 쓰지는 않는데 선행 연구가 저기 있는 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조직 지원과 직무 만족 사이에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게 바로 뭐예요? 기존 연구의 한계죠. 그죠? 인구사회 특성과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의료사회복지 개인 요소인 직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환경 요인인 조직 지원과 함께 고려한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내 연구의 이론적, 학문적 필요성입니다. 이게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한계와 내 연구의 이론적 필요성은, 그러니까 요약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하다가 항상 한계고요. 그래서 내 연구는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단이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 여기는 가설이 몇 개였냐면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4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혹은 5개.
자, 그렇게 돼 있는지 볼까요? 자, 지원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개에 대한 연구 목적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 쓸 때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넷째 뭐, 다섯째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5개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서로는 틀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장 이론적 배경은 제가 설명한 아웃라인 방향 안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의 서로는 틀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흐름대로 안 나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빵! 이렇게 하는 거. 빵! 그러니까 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4장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 앞에서 빈도 분석. 자, 빈도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를 가지고 빈도 분석합니까? 양적 변수를 가지고 합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질적 변수입니다. 질적 변수. 카운트 안 됐잖아요. 빈도 분석은 개수만 센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질적 변수예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거. 개수 센다고. 몇 명.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질적 변수. 아시겠죠? 다 질적 변수입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되니까. 네. 8개 다 질적 변수. 다 그래서 다 일단 빈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를 내는 겁니다. 평균 표준편차를 낼 때 내는 것은 양적 변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요 변수 3개. 뭡니까? 네, 인지된 조직 지원, 직무 스트레스, 네. 그다음에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집단별 차이로 다 구해본 거예요, 이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아까 집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단별 평균을 구하려면 두 집단도 있고 세 집단도 있잖아요. 두 집단 할 땐 t-테스트, 두 집단의 집단과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를 알아볼 때는 t-테스트, 세 집단 이상을 알아볼 때는 분산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부 다 분산 분석이에요. 두 집단이 세 집단일 때. 자, 그러면 집단이 두 집단이 세 집단이 다 분산 분석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통일했어요. 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을 했는데 분산 분석을 하면 F값에 P-밸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유의성 검정을 하잖아요. P-밸류 안 가르쳐줬죠. 왜요? 지면이 작아서. 이 겹수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 P-밸류를 빼면 큰일 나는 학과가 있어요. P-밸류 왜 안 써왔어? 막 이런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그러니까 통계표, 우리 학교에서 한 통계표 형식을 반드시 보라고요. 어떤 학교는 P-밸류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학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보고 그거를 똑같이 해야지 욕을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되는 욕, 그런 게. 내가 다 했는데 괜히 먹는 욕,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안 맞추는 게. 자, 이건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자, 유의적인 거. 별표만 유의적이에요. 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어때요? 만족이 높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높을수록. 그쵸? 자, 종교가 있을수록 평균이 높아요. 유의적이니까. 병상 규모가 클수록 평균이 높아요. 크다는 얘기가 우리 조직이 클수록 그 말이겠죠? 자, 조직 지원이 평균보다 높으면 더, 네, 커요. 유의적이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평균 이하일 때, 네, 커요. 자, 이건 원래 조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는 양적 변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말은 재코딩을 해가지고 질적 변수처럼 그룹을 나눠서 평균 이상, 평균 이하로 나눠가지고 재코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관관계 분석이 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제 변수 싹 까사그리 같이 했고요. 자, 본 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관관계는 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다 같이 하였지만 다 유의적이죠?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관계. 아시겠죠? 플러스 관계는 뭐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지원이 만족에 영향을 주냐라고 하는 게 H1이었죠? 해봤습니다. 자,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독립변수로 한꺼번에 싹 집어넣고 같이 분석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변수 다 집어넣고 독립 변수 넣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유의적이잖아요. 조직 지원이 영향을 주네요. 자, 영향을 준다까지 알고 어저께 저희가 회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스퀘어입니다. 자, 어저스트 R스퀘어는 표준화 시킨 건데 R스퀘어로 제가 그냥 설명할게. 27%. 자, 제가 자, 메모해 두세요. R스퀘어가 뭐냐면 설명력입니다.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얼마나 설명돼? 27% 설명돼. 자, 그러면 직무 만족이 조직 지원에 의해서는 27%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73%는 뭘로 설명돼?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연구할 것들이죠. 이해합니까? 이해됩니까? 연구 다른 거를 더 붙이면 돼요. 다른 변수 많은 거예요. 아직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할 게. 자, 지원이 스트레스 영향을 줍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조직 지원이 스트레스 영향을 주는데 설명력은 몇 %인가? 한 13% 정도입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마이너스 영향. 설명력은 한 33%. 그러니까 직무 만족은 조직 변수에서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까? 개인 변수에서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까? 개인 변수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둘 다 집어넣습니다. 자, 둘 다 집어넣었을 때는 둘 다 영향을 주고요. R스퀘어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R스퀘어는 무조건 커집니다, 여러분. 오케이. 가시겠습니다. 자, 매개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인데 요즘에는 거의 다 부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그럼 부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했으면 자, 그러니까 매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해야 될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안 배웠습니다, 어저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 안에 그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자, 우리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논문의 2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유의성 검증에 거기 보세요. 자, 5천의 불스트래핑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데 95%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69에서 0.262 사이로 나왔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에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면 비유의적이고요.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0을 포함하지 않든 플러스로 0을 포함하지 않든 어쨌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적입니다. 유의적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됐습니다. 부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장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모하셔요. 자, 5장 쓰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장은 또 앞에 1, 2, 3, 4장이 요약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자, 앞에는, 자, 이 연구자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쓰실 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가설 검증의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 몇 개여서 4개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검증 결과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설 검증 결과를 쓰는 그 앞에는 보통은 한 3문단 정도 씁니다. 근데 이분은 한 문단으로 그걸 묶었었어요. 학술지에서 그렇다 그랬죠. 그 3문단에 적어드릴게요. 뭐뭐 하는지. 자,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한 3문단 정도로 정리했어요. 여기다 써야 돼요.
결론 쓸 때 말합니다. 세 문단 쓸 때.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을 쓴 다음에 첫째라고 씁니다. 자, 첫째 안에 쓸 때에 대한 내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할 때 쓰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계 결과 요약.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 세 번째, 의미 해석.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첫째 분석 결과 안에다 쓸 때. 자,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그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통계 분석 결과 요약.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그 다음에 의미 해석.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의료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원이 직무를 만족을 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비교했죠. 동일하다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사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는 의미 해석을 썼습니다. 의미 해석 매우 약합니다. 이거보다 더 써야 돼, 선생님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의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연구 결과는 유의적이다라고 기존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내 연구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만약에 나왔다, 다르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왜 다른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심사 때 질문 포인트입니다. 다르다만 썼는데 왜 다르다를 모르면 바로 걸려듭니다. 교수님들한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 이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인 걸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건 알아야 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달랐는데 왜 달랐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랑 자신이 연구자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연구자를 데리고 심사하는 거랑 어때요, 교수님들이?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거거든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내가 내용을 비록 못 채웠지만 뭘 못 채웠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교수님께 어떻게 말하면 돼요? 제가 논리적인 걸 잘 못 찾았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면 돼요. 못 찾겠으면.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연구의 시사점과 이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쓴 다음에 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얘기를 해야 되고, 향후 연구 방향,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짝꿍이라는 얘기 제가 했죠. 이렇게 하면 5장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한테 꿀팁을 5분 전에 해줄 테니까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꿀팁 나갑니다. 자, 꿀팁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미리 광고하겠는데, 자, 뭐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족도 조사는 필수. 그 다음에 저희 드림셀파에서 뭘 해준다 그랬어요? 무료로 논문 통계 컨설팅. 그러니까 논문 통계 컨설팅을 할 땐 제가 아까 말했죠. 나 이런 가설이 나왔는데 무슨 분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컨설팅이고요. 내가 통계 분석을 했는데 해석을 못하겠어요. 의미 해석 못하겠어요. 이것도 컨설팅이고요. 아, 내가 분석을, 네,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분석 자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분석 자체를 못하면은, 만약에 맡겨야 되면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하시고요. 어쨌든, 요런 게 다 컨설팅이기 때문에, 요런 요청을 거기 답변서에다가, 설문지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어저께 다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이트, 네, 링크 아시죠?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한 컨설팅을 1시간 해드려요. 자, 이거는 진짜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이미 쓴 부분을 검토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네, 주제에 대한 부분을 하다 말았는데 검토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있어. 일단 내용을 다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선택해서 1시간 해드릴 텐데. 자, 근데 논문 무료 컨설팅이나 통일 컨설팅은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해드리려고 하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논문 컨설팅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얼굴은 지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이걸 끝나고 아주 2, 3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논문 작성 꿀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우리 드림셀파에 대한 설명을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그때 나가셔도 됩니다. 미리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2, 3분 동안 할 테니까 이거 듣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꿀팁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 구글 문서 번역을 하는데, 자, 구글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은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면 텍스트로 번역을 해줘. 요까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에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문서. 문서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문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문서 업로드를 했죠. 문서를 선택해가지고 문서 업로드를 했죠. 번역 클릭을 눌러요. 그러면요, 파일이 다운돼서 오는데, 이게 내가 번역 전에 올렸던 문서인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원본처럼 이렇게 가서 와요. 파일 전체가 분석되어 와요. 그러니까 업로드 기능으로 써보면 완전 편합니다. 자, 리스에서 제가 내보내기 기능 설명했잖아요. 내보내기 봐봐요. 자, 내가 여러분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엄청 중요한데 여기다 학교 이름 쓰고 지도 교수님 이름을 쓰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지도 교수님 지도한 연구 리스트가 쫙 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 예를 들면 나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교육에서 나온 연구 다 찾고 싶어. 그래서 420개 나왔어요. 여기를 하기는 클릭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이게 리스트가 쫙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내가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내보내기 기능할 때 여기에 연도순 자 저는 대부분 연도순 많이 클릭하라고요. 이거를 이는 100개를 다운받는데 내가 한꺼번에 100개를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디폴트가 10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개를 하면 내보내기를 몇 번 해야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로 바꾼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서 전체를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쫙 내보내기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파일로 다운받고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학술지 조건이 있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자, 그러면 학술지를 검색하시려면 어때냐면 한국학술지 인용세계 홈페이지를 들어가셔. 알았죠? 여기를 들어가면 홈페이지 밑에 이게 있어요. 등재 학술지 목록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받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다 필터를 걸어요. 필터를 걸은 다음에 중분류에서 내가 기독교 신학을 선택했다. 그럼 기독교 신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쫙 제목이 떠요. 어디 가서 하라고요? 한국학술지 인용세계. 아시겠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자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 진짜 잘 들으세요. 자, 요즘에는 챗 GPT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좋은 게 개발돼 있어요. 자, 네이버에서 클로바 노트를 개발해 놨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냐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클로바를 들어가면 내가 사람 말로 저기 녹취를 따왔어요. 옛날에는 이거 전부 전사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녹취록을 글로 변환할 수 있어요. 네, 쫙 다 해줘요. 저 해봤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됩니다. 네, 네이버 클로바입니다. 이거 질적 연구자들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문헌 교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차율이 뭐냐면 나중에 참고문헌 정리할 때 내가 본문에 인용한 거하고 저기 참고문헌 목록하고 요거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인용을 할 때 참고문헌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완전 편한데 이거 잘 못하면 나중에 찾아서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 귀찮아요. 자, 이거를 해준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요. 랩3. 랩3. 자, 이 랩3 프로그램을 가시면 공짜로는 뭐까지냐면
내 논문의 교차율이 몇 퍼센트다.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얼마를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면 이걸 이렇게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그런데 뒤에 없는 거, 뒤에는 있는데 안에 없는 거, 요거 다 맞춰서 싹 보여줘요. 출처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정리하면 돼요. 3만 몇천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웹3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기관으로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도받는 분들은 요거 검사 결과 다 보내줘요. 논문 끝나면. 네. 그래서 정리하라고. 자, 이렇게. 이런 거 쓰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쓰면서 내가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제가 논문 특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뭘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자, 일단 그 석사 논문은 일단 4개월 정도 기준으로 도와주고요. 네. 그러니까 4개월의 논문을 쓰게 하고 심사 수정상을 도와주는 걸 한 2개월에서 총 한 6개월 범위 안에서 끝내게 도와줘요. 자, 박사 논문은 한 8개월 기준으로 해서 쓰게 도와주고 심사를 도와줘서 한 1년 정도 안에 논문을 쓰게 도와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1대1로 지도를 하니까 수업을 각각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MS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파일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사항을 다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수업을 진행되지 않는 분들은 다 개별 연락해요. 네, 왜 수업 안 하고 있냐고. 네, 뭐 물론 이 이외에도 관리하는 포인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만약에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를 남겨요. 그러면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해주는 분이 일단 지금 상황들을 싹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면담을 잡습니다. 이 면담은 무조건 박사가 해요. 전화 내부에 있는 박사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뭘 도와주는지 범위를 못 잡으면 저희가 제대로 된 지도 박사님을 선정할 수도 없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 회사가 도와줄 수 없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비용하고도 여러분이 내야 되는 비용과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안 들어요. 여기까지는 비용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설명을 다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준다 다 설명했고 우리 회사에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계약하고 싶다. 그렇게 계약이 되면 이제 박사님을 소개를 해줘요. 어떤 박사님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논문 지도를 하고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서비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커버가 안 돼서 1대1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연락처를 남기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유튜브에 과거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못한 지,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못 올린 지 조금 됐는데, 우리 회사 마케팅 직원이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 강의부터 지금 올릴 생각이고요. 그 전에 이미 많은 내용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 내용 참고하시고 우리 회사 블로그 들어오시면 각종 내용들 전부 다 많이 올려놨어요. 그것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올릴 이런 이러저러한 네, 컨텐츠도 보시고 커버가 안 되면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심리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나의 좀 삶의 방향, 미션과 좀 많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 박사 논문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약간 사명감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방향이 되는 어떤 말씀이 나를 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문을 진행하는 많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의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논문을 왜 써야 돼? 내가 졸업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내 내부 안에 동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외부 동기도 찾아보시고, 내부 동기도 찾아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할 일까지 연결이 돼서 감사하긴 한데,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논문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데, 인내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적인 미션, 외적인 미션을 동시에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견딜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 무료 논문 컨설팅, 무료 통계 컨설팅. 자, 통계 컨설팅은 저랑 우리 아주 경력이 많은 우리 통계 선생님이랑 같이 참여할 거고요. 논문 컨설팅은 주제에 따라서 저랑 어떤 박사님이 갈지, 제가 혼자 할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